반갑습니다. 거창여자고등학교 수학교사 박근영입니다. 가장 용맹한 새를 꼽으라면 무엇일까요? 네,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이 독수리입니다. 카리스마 있는 눈빛과 단단한 부리가 인상적이죠? 근데 독수리의 수명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일단 평균 30년이라고 합니다. 일단이란 단어를 붙인 이유는 독수리가 태어난 지 30년이 지나면 부리가 너무 많이 자라 목을 찌르게 된답니다. 날카로운 발톱도 살 속을 파고들어 죽을 위기에 직면한다고 합니다. 이때 독수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대로 죽을 것인가? 아니면 뼈를 깎는 고통의 과정을 통해 새롭게 태어날 것인가? 약 10% 정도의 독수리는 새로운 삶을 선택합니다. 6개월 정도 단식을 하면서 암벽에 수도 없이 부리를 쳐 깨트리는 아픔의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발톱도 모두 뽑아내고 새 발톱이 자랄 때까지 기다린다고 합니다. 그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독수리의 온몸이 피범벅이 될 정도라고 하네요. 이 힘든 과정이 지나고 나면 독수리는 새로운 30년의 삶을 살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힘듦은 내일 새로운 삶을 선사합니다. 새로운 개념을 익히는 것, 어려운 문제를 푸는 것, 힘들죠? 맞습니다. 힘듭니다. 힘든데 그 힘듦을 이겨낸다면 마치 독수리가 6개월간의 힘듦을 통해 새로운 삶 30년을 보장받은 것처럼 새로운 나,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새로운 등급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새로운 나로 다시 태어나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려움을 피하지 않고 직면해서 해결해 나가는 힘듦과 뿌듯함이 함께 있는 거죠. 묵묵히 해 나가세요. 그리고 이겨내십시오. 지금의 힘듦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겁니다. 자, 24강입니다.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 시작하겠습니다. 24강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단원은 2시간에 걸쳐서 배울 겁니다. 먼저 이 단원에 들어가기 전에 대수와 기하라는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수는 일반적으로 쉽게 생각하면 방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을 방정식으로 세워서 그리고 방정식을 푼 결과로 해서 우리 주변의 것들을 이해하고 해결한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 분야가 대수입니다. 자, 기하는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프 이런 것들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그래프로 옮겨와서 그래프에서의 어떤 의미를 발견해서 그 의미가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새로운 결론을 도출해내는데 도움을 주고 있는 분야입니다. 자, 근데 이게 서로 사실 다른 분야 같지만 대수를 기하로 해석할 수도 있고요. 기하에 있는 부분을 방정식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관점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지금 24강 그리고 이 다음 25강에서 배울 내용입니다. 꽤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른 영역 간의 어떤 교차점, 연결점을 다리를 놓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선 중학교 내용부터 간략하게 한번 복습을 하면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보죠, 선생님이. 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2x 플러스 1 이꼴 0의 해를 구하라는 겁니다. 자, 이건 대수적인 관점이죠. 여러분 풀 수 있잖아요. 구하면 x는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자, 근데 얘를 기하적인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그러면 요 방정식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y는 2x 플러스 1과 y는 0을 두 개를 연립한 거죠. 자, 연립하면 되죠. y의 0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바로 이 방정식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그럼 연립을 하는데 x, y가 있으니까 그래프를 그릴 수 있잖아요.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자, 그래프를 이렇게 해서 그려보면
자, 먼저 요거 그려볼까요? 자, 요거 그리면 요렇게 그리면 되겠네요.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요. 자, 여기가 1이 되겠네요. 자, 이거는 직선입니다. 자, y는 0 그릴 수 있나요? y는 0. y는 0은 뭡니까? x축인가요? y축인가요? y는 0은 x축이죠. x축. 자, 왜 그렇나요? 자, 이것도 복습을 한번 해보죠. x축에 있는 좌표를 한번 읽어볼게요. 쌤이 여기 1을 읽어보면 1,0. 자, 여기 2를 읽어보면 2,0. 자, 요 뒤에 마이너스 3을 읽어보면 마이너스 3,0. 어때요? y 좌표는 모조리 전부 다 0이죠. x는 아무거나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y는 항상 0이고 x 값은 아무거나 될 수 있기 때문에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값이 대입돼도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요. 이 두 그래프를 연립했다는 건 어떤 말입니까? 연립했다는 것은 두 개가 함께 성립하는 것. 즉, 두 그래프가 만나는 이 교점을 얘기하는 거죠. 이 교점의 좌표가 뭡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즉, 그래프에서 해석한 마이너스 2분의 1과 여기서 해석한 방정식에서의 해가 동일한 결과죠. 그래서 조금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자, 두 그래프의 교점이긴 한데, 교점의 어떤 거다? x 좌표. 교점의 x 좌표가 바로 방정식의 이제 근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한 번 더 해보죠. 자, 0 곱하기 x 더하기 1 이꼴 0이라는 걸 한번 해보죠. 자, 요거의 해를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해가 있나요? x에 어떤 값을 대입해도 얘는 1 이꼴 0이죠. 사실은 이거 곱하면 0이 되니까요. 따라서 이거는 해가 없답니다. 해가 없다. 자, 해가 없어요. 그럼 이거를 이제 그래프에서 한번 해석해 봐야 되겠죠. 자, 그래프에서 어떻게 해석한다? y는 0 곱하기 x 더하기 1과 y는 0에 어떻다? 두 개 교점인데 교점에 x 좌표가 될 거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먼저 이 그래프부터 한번 그려보죠. 자, 요거부터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죠? 자, y는 요거 계산하면 y는 1이잖아요. y는 1. y는 1은 어떻게 생각하면 되나요? 요거죠. 요거 1. y가 항상 1 되는 거. x축에 평행합니다. 자, 그리고 y는 0은 어떻게 생각하면 되나요? y는 0은 조금 전에 그렸죠. 이거죠. 자, 두 개 어때요? 만나나요? 만나지 않죠. 그 해가 없다는 말은 여기서는 교점, 즉 만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나지 않는다. 자, 그러면 만나지 않는 건 해가 없다는 것과 이제 동일한 결과가 되겠죠. 방정식에서 해석했을 때. 자, 요런 관점에서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 요거를 다 채울 수 있겠나요? 자, 쌤이 여기 가져온 거. 자, 선생님이 지금 채울 건데요. 하나씩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생각을 한번 해보죠. 자, 첫 번째. 자, 요거의 해입니다. 자, a가 0이 아닐 때입니다. 요것만 생각을 하죠. a가 0이 아닐 때는 해가 있죠? 해가 뭡니까? 자, 여러분 쓸 수 있겠죠? 마이너스 a분의 b죠? 0이 아니니까 나눌 수 있습니다. 해가 있죠. 자, 그 다음에 a가 0보다 클 때, 자, 요거의 그래프에서는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의미냐면 얘는 요렇게 그렸을 때 지금 y는 0과 y는 ax 더하기 b의 교점의 x 좌표죠. 근데 a가 0보다 크니까 어떻게 돼야 되나요? 직선의 방정식이 요렇게 올라가죠. 따라서 이 점의 좌표가 뭡니까? 마이너스 a분의 b죠. 정확히 얘기하면 점의 좌표는 이거 콤마 0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 중에 x 좌표만 된다는 거죠. y 좌표가 아니고. 자, 요렇게 해석을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밑에 한번 내려가 보죠. 자, 밑에 거는 똑같이 이렇게, 그리고 이게 x축입니다. 자, 위에도 x축이고요. a가 이번엔 0보다 작잖아요.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가겠네요.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겠죠. 자, 됩니까? 자, 그러면 마지막에 y는 ax 플러스 b 그래프와 x축과의 위치, 서로 위치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한 점에서 만나죠. 그래서 이 한 점에서 만난다가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결과가 되는지 한번 살펴보죠. 방정식에서 근이 있다는 이야기는 이 방정식을
이 그래프 기하에서 해석했을 때는 그 근 한 점에서 만난다와 동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이 과정들이 다 이해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해보죠. 이번에는 a가 0일 때입니다. a가 0이면 사실 0 곱하기 x 더하기 b는 0입니다. 그러면 어때요? b는 0이죠. b는 0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실 여기서도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근이 뭘까요? 여기서 b가 만약에 여기서 b가 0이라면 b까지 0이라고 생각해 볼까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이 방정식은 0 곱하기 x 곱하기 더하기 0은 0이니까 0 더하기 0은 0이니까 그냥 0은 0이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x에 어떤 값을 대입해도 성립하는 거죠. 그럴 땐 해가 어떻다? 무수히 많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0이 아니면은 0 곱하기 x 더하기 b는 0인데 자 결론은 b는 0인데 b가 0이 아니랬잖아요. 요 b가 3 같은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3은 0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럼 여긴 해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관점을 가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일단 요 관점에서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요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자 그래프를 그려보면 x 자 이분도 똑같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어떻습니까? 똑같이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건데요. 자 y는 0과 그 다음에 뭘 그리죠? 하나는 y는 0x 더하기 b를 그리면 되죠. 자 b가 0이 아닐 때입니다. 그럼 b가 0이 아니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돼야 되나요? 어디 위쪽에 이렇게 되어 있겠죠. b가 1이라면 이렇게 위쪽일 거고 b가 음수라면 어떻게 됩니까? 아래쪽이 될 거죠. 그 다음 y는 0은 어디 있나요? y는 0은 x축이죠. 만나나요? 만나지 않나요? 만나지 않죠. 만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b가 0이 아닐 때는 요렇게 갈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위치 관계를 따지면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만나지 않는다. 않는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선생님 만약에 b가 0이면 어떻게 되나요? b가 0이면 어떻게 됩니까? b가 0이면 자 요게 어떻게 됩니까? b가 0이니까 y는 0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겹치죠. 그죠? 그럼 위치 관계가 어때요? 겹치니까 무수히 많은 점에서 만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냥 두 그래프가 같다 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a가 0보다 작을 때는 사실은 요거는 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0보다 클 때 0보다 작을 때인데 여기서는 a가 0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요 두 개는 같은 결론을 이렇게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요런 관점에서 1차 방정식과 1차 함수를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자, 2차 방정식에서도 똑같이 할 수 있는데요. 하나씩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 이꼴 0의 해를 계산하라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그거 계산하면 되잖아요.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4는 0이잖아요. 따라서 x는 얼마입니까? x는 1과 4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를 기하학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y는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와 y는 0인데 두 개의 교점이 나오면 x좌표, y좌표가 있잖아요. 교점에 x 좌표가 된다는 거죠. 자, 선생님 그래프로 그리면 어떻게 되나요? 그래프 그려봅시다. 자, x축입니다. 1과 4니까 요거 실제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되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4가 됩니다. 그러면 어때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죠. 자, 근이 두 개가 됐으니까 여기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x축이랑. 자, 그럼 하나 더 해보죠. 두 번째. 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꼴 0의 해를 계산하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x 마이너스 1의 제곱은 0이잖아요. 그러면 따라서 x는 1로 중근을 가지잖아요. 중근. 자, 그러면 얘는 그래프로 나타내면 어떻게 나타내냐?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자, x라고 하면 실제 이 그래프를 그리면 어떤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 자, 여기 적어보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의 그래프와 y는 0을 그려야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요렇게 되죠. 그러면 살펴보시면 다시 y는 0은 이거고요. 그 다음에 원래 그래프는 요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만나는 점은 뭘까요? 얘가 1이죠. 1. 이렇게 접하게 되는 거죠.
아, 방정식에서 준 거는 그래프로 이렇게 옮겼을 때 그 상황을 접하는 상황이 되는구나. 이게 두 개 같다. 아, 대수에서 상황과 기하에서 상황이 함께 해석이 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세 번째 해보죠. 자, 세 번째는 2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은 0. 자, 요거의 해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어때요? 인수분해 안 되죠? 판별식 한번 써보시면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니까 0보다 작아요. 허근이죠. 그래서 실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시면 어떻게 되냐면은 얘는 이렇게 붕 뜹니다. 자, 붕 뜬 그래프가 뭐냐면은 얘는 y는 x제곱 2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 색깔로 하죠. 자, y는 0은 이거죠. 요거 두 개의 교점의 x좌표가 요거 해잖아요. 그럼 서로 어때요? 만나지 않는 거죠. 아, 방정식에서 해가 없다는 얘기는 기하학적인 관점에서 이걸 그대로 옮겼을 때는 만나지 않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하기 전에 교과서에 다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채워보는 게 훨씬 좋아요. 자, 해볼까요? 자, 요거의 해입니다. 2차 방정식이니까 당연히 a가 0은 아니라는 가정이 전체적으로 있는 겁니다. 자, 0보다 크면 뭐라고 얘기하나요? 우리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이죠. 자, 서로 다른 두 실근이에요. 그러면 그래프에서는 어떤 모습인가요? 그래프에서는 요거랑 y는 0과의 교점의 x좌표니까 a가 0보다 크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야 되냐면은 요렇게 생겨야 되죠. x축은 어때요? 요렇게 있어야 되겠죠. 서로 다른 두 실근, 이게 알파 베타라고 하면 뭐 크기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순서는 이게 알파 베타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a가 0보다 작을 때는 이차 함수 그래프는 요렇게 생기죠. 그럼 x축 이렇게 되니까 여기가 알파 베타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차 함수와 x축과의 위치는 어떻다고 얘기해야 되나요? 이때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 또 가보겠습니다. 자, D가 0입니다. D가 0이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나요? 중근이라고 얘기하죠. 자, 중근을 표현하면 다시 어떻게 한다?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랑 y는 0과 x축과의 교점의 x좌표라는 얘기죠. 그럼 x축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 요렇게 된다. 자, 그 다음에 a가 0보다 작을 때 요렇게 생겨야 되겠죠. 이거는 x축에 이렇게 접한다. 그럼 위치 관계를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한 점에서 만나는데 접한다. 접한다라는 표현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0보다 작을 때는 이거의 해는 뭐예요? 우리는 서로 다른 두 허근이죠. 두 허근. 그러면 허근은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겠어요? x축과에 이렇게 만나지 않겠죠, 이게. 자, 요거는 이제 요 거꾸로 생겼으니까 만나지 않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만나지 않는다. 자, 요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이해가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죠. 자, 문제, 교과서에 있는 문제입니다. 문제 1번. y는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 x축과 어떤 위치 관계가 있나요? 물었어요. 그러면 예전 같았으면 그래프를 그려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리지 않고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다? 자, 여기 아까 표를 다시 한번 보죠. 표를 다시 보시면 x축과의 위치 관계라는 게 여기 있잖아요. 자, x축과의 위치 관계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는 사실은 우리 그 방정식을 세워서 서로 다른 두 근, 즉 D가 0보다 크다는 사실로 확인할 수 있고, 접하는 걸 그림 그리지 않아도 2차 방정식에서의 중근과 동일한 상황으로 해석할 수 있고, 만나는지 만나지 않는지 그래프에서 상황을 방정식에서 D가 0보다 작은 상황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판별식이 어때요? 0보다 큰지 0인지 0보다 작은지만 알면은 바로 그래프가 어떤 위치 관계인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바로 판별식을 씁니다. 판별식 D. 자, 4분의 D를 쓰죠. 자, 그럼 B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그러니까 3이죠.
자, 그러면 어때요? 이건 0보다 크죠? 0보다 크면 어떤 상황이다? 자, 0보다 크면 요 그래프 한번 보세요. 여기 있죠, 여기.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답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라고 적으면 됩니다. 자, 하나 더 해보죠. 문제 2번입니다. 자, 선생님이 이거 여러분 풀어주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해보면 더 좋아요. 자, 이거랑 x축과 똑같이 위치 관계를 파악하고 싶어요. 자, 위치 관계가 파악하는데 첫 번째, 얘들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k 값이 어떻게 되느냐를 알고 싶고, 두 번째, 접한다 k 값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고, 세 번째, 만나지 않는다라는 거를 k 값을 알고 싶은 거죠. 자, 요 세 개를 알고 싶어요. 그러면 이걸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어떻게 한다? 그래요. 판별식을 쓴다. 자, 판별식 써보십시다. 자, b제곱, b절반의 제곱 쓸까요? b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플러스 k죠. 자, 서로 다른 두 점은 어떻게 된다? d가 0보다 크다. 그러면 이게 0보다 크니까 k 값은 마이너스 1이다. 접한다는 뭐다? d가 0이다. 따라서 k는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만나지 않는다는 거는 d가 0보다 작다. 따라서 k 값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 여담으로 선생님이 여기서 지금 어떤 단어를 많이 썼냐면 해라는 단어를 많이 썼죠. 근데 우리 방정식 할 때 근이라는 단어도 많이 쓰잖아요. 근과 해의 차이점이 사실 조금 있습니다. 뭐 그냥 참고 삼아 들으시면 됩니다. 근은 루트, 뿌리라는 이런 방정식을 성립시키는 미지수의 값을 말합니다. 즉 순수한 방정식에서의 어떤 해를 구할 때, 그러니까 미지수의 값을 구할 때는 근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해라는 것은 근보다 조금 넓은 의미예요. 해결, 풀이, 답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해라고 쓴 게 이 방정식이지만 이 방정식이 사실 2차 함수와 관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해라는 단어를 씁니다. 가령 2차 부등식 또는 1차 부등식의 근이라고 안 하고 부등식에서는 해라고 하죠. 그런 것과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뭐 어떤 값이다, 해결된 값을 따질 땐 해라고 쓰고 순수한 방정식만 해결할 때는 근이라고 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 크게 구분하지 않아도 되고 교과서 상에서는 그렇게 표현이 되니까 알고 있으면 더 좋겠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24강입니다. 선생님이 처음에 했던 이야기 기억하시죠? 하다 보면 힘든 게 나올 겁니다. 이렇게 이제 힘든 게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대하는 자세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힘든 걸 이겨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있고, 어떤 학생들은 좀 미뤄두고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힘든 게 나왔다는 얘기는 그 힘든 문제, 힘든 개념이 여러분에게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너 이거 잘 모르는 거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관점을 좀 바꿔보면 그렇게 힘들게 하는 개념, 힘들게 하는 문제들이 나에게는 더 성장할 수 있는 굉장히 고마운 존재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게 많으면 부담스러울 때도 있지만 차근차근 매일 하나씩, 두 개씩 이겨내신다면 여러분들 아마 꼭 좋은 결과, 그리고 이거는 수학을 떠나서 인생 전반에 걸쳐서 매우 중요한 자세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또 조금 한 20분 넘어갔네요. 자, 그래요. 고생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